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주차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차에서도요, 우리 여러 가지 사례 보면서 같이 디자인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초장 페이지 사례인데요. 굉장히 큰 사이즈의 그 3D 조감도, 조감도가 첫 페이지에 임팩트 있게 이렇게 배치가 된 사례입니다. 네, 그래서 제목은 21세기 연금술이라고 하는 제목이고요. 부제는 업사이클링 메이크업 스페이스다. 네, 그러면 우리가 재미있는 이런 이제 제목, 연금술사 이런 책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연금술이라는 거가 결국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냐? 그랬을 때 연금술이라는 거는요, 사실은 가 전환하는 거, 자연학에서 비롯된 단어예요. 그래서 인공적인 어떤 비금속을 귀금속으로 전환한다든지 하는 목표를 삼는 그런 이제 단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뭐 좀 구조한다, 다른 물질로 교체한다, 뭐 이런 이제 단어 의미가 있고요. 그랬을 때 우리 메이크업 스페이스를 업사이클링으로 활용한다. 그렇게 해서 디자인한다라는 건데, 이 업사이클링이라는 거는 이제 친환경, 우리 사회적 그 글로벌적인 이슈가 친환경인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일반적으로 일회용품 굉장히 사용이 많이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플라스틱 용기라든지 우리가 택배를 이제 뭐 보내거나 받을 때 거기서 나오는 그런 포장, 일회용 어떤 좀 과대 포장의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이제 포장 일회용품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산업재로 쌓이게 되다 보니까 환경 오염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뭐 주요 이제 기업들에서는 그런 것들을 이제 재활용해서 뭐 인테리어 마감재로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간에 뭐 가구로 다시 재탄생한다든지 그런 운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업사이클링이라는 우리가 단어로 많이 활용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이 프로젝트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좀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백그라운드는요. 우리가 업사이클링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수요가 증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확대도 우리가 점점 이제 커져야 되는데 그게 또 여의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재활용 폐기물들의 이제 수급을 해서 이거를 어떻게 이제 좋은 다시 이제 새로운 어떤 상품이나 제품 또는 이제 뭐 인테리어 마감재로 어, 재탄생되기에는 아직은 이게 시스템이 많이 발전돼 있지 않다. 그런 이제 사회적 이슈에서 이 졸전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목적은 뭐냐? 그래서 현재 주택가에 분리수거 실현을 마련 시설에 마련 법적 제재가 안 되어 있다. 이제 특히 이제 뭐 빌라나 주택 같은 그런 지역에서는 쓰레기 분류가 좀 제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는 경우들도 이제 많이 있어요. 그리고 뭐 이제 우리가 관광지나 이런 데에서도 서울에 있는 그런 일부 젊은 층들의 핫플레이스라고 이제 불리는 그런 지역에도 어떻게 보면 이제 주택가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주말이 지나면 쓰레기들이 굉장히 무분별하게 쌓이게 되는 그런 시대적 그런 현상들을 재해석을 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업사이클링 창작소를 제공하면 어떨까? 그래서 뭐 많은 이제 사람들한테 뭐 이런 이제 경각심을 좀 주는 그런 공간으로 마련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트는요, 용산인데요. 이태원에 있는 공영 주차장을 사이트로 잡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경리단길 주거 상업 밀집 지역으로서 경리단길이 우리가 상업 공간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사실은 여기가 주택 단지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과 업사이클링 체험하는 방문자를 주요 이제 타겟층으로 잡은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1층부터 3층까지 되는 규모의 건물을 보고 있는데요. 스케치업으로 작업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우측에 어떤 파사드 부분만 약간의 포토샵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합성을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렌더링을 이제 뭐 우리가 V-Ray까지 쓰지 않아도 이런 것들도 분명히 이제 수록을 해도 손이 손색이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잘 내부가 보일 수 있게 면을 이제 절단해서
내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전체 층을 이제 잘 보여주는 그런 이제 컷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게 제가 컨셉 같은 경우는요, 순환이에요, 순환. 그래서 원형 이정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썼는데요. 이게 주역이 괴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인간을 일관하는 우주의 섭리를 말하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온 지구를 생각하는 그런 컨셉의 디자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공간, 그 동서남북을 둘러싼 그런 지리적으로 공간을 구분을 하는데 만물의 시작에서부터 완성까지 사물로 우리가 흘러간다. 그래서 사물이 계속적으로 순환이 되고 또 그런 이제 시간에 의해서 인간의 어떤 성장까지 이루어지는 그 전체적인 이제 순환, 우리 뭐 삶의 전체를 이제 아우르는 그런 순환에 대한 것들을 이제 컨셉으로 잡은 거고요. 자, 그래서 이 리니에지를 이루는 네 가지 요소, 사단을 이룬 네 가지 요소를 보면은 연이라는 한자는요, 사람들은 서로 관계를 맺고 인의 도리를 기른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그런 것들. 그리고 의는 사람들은 상하 좌우로 형성한다. 그래서 서로 협력하고 화목한 조화를 이루는 풍성을 이룬다. 뭐 우리가 뭐 같이 조합하고 뭐 연합하고 이런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말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예를 보면요. 우리가 서로의 협력과 조화 속에서 결실을 이뤄낸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G는 결실을 바르고 안정되게 성취되어져야 한다는 다자성어의 컨셉 프로세스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를 분석해서 각 공간에 접목을 하게 된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파사드 디자인은 폐 재료를 활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성이 투명한 페트병을 활용을 했다. 이제 페트병이 투명하고 가벼운 그 성질에서 우리 페트병 재활용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다양한 컬러의 물을 이 페트병에 채운 다음에 그거를 이제 파사드에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투과됨으로 인해서 내부에 물빛이 어리는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게 뭐 이런 물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뭐 교체가 되거나 자연 뭐 서큘레이션 돼서 뭐 오토메이션 방식으로 그 설계가 아마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실제 설계가 된다면 그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 이제 사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은희 공간, 인희 공간, 의 공간 예, 각 시를 이제 계속적으로 설명을 할 건데요. 3D를 좀 거의 메인으로 다 이제 보여준 거고 가운데 부분에 아이디어 스케치 보면은 이 건물에서 좀 중점적인 역할을 하는 그 센터 부분의 계단, 우리가 순환적 곡선을 도출을 하면서 컨셉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얘기를 해주려는 게 보이죠. 그래서 저런 부분은 이제 충분히 스케치업이나 뭐 이런 걸로 아이디어 스케치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에 따른 3D들 한번 이제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니 공간 같은 경우는 수거장 그리고 업사이클링을 이제 하기 위해서 어떤 일회용품이나 그런 이제 재활용할 만한 것들을 수거하는 그런 시초가 되는 원에 속하는 곳이다. 네, 굉장히 이제 동양적인 어떤 철학에 담긴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로비는 처음 접하는 공간이죠, 원래. 그래서 업사이클링 창작수의 첫인상이 결정돼요. 그래서 우리가 페이스 존이라고도 하고, 웰컴 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로비에 대한 그런 역할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의의 공간이라서 여기는 작업 공간이랑 재료 라이브러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업사이클링 활동을 하는 거다. 우리가 정보를 공유하고, 여기서 만나서 뭐 원데이 클래스를 한다거나 어떤 교육을 한다거나 세미나를 한다거나 하는 공간인데요. 재활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열린 공간으로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제 뭐 초등학교 그 전에 더 어렸을 때부터 이 재활용 그리고 지구를 지키는 법, 뭐 친환경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교육을 통해서 들으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어떤 세미나 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재료 라이브러리라는 공간은 주거 공간으로부터 수거 공간이에요. 수거 공간 우리가 이제 수거장에서 수거를 하고요. 그거를 이제 거두어지는 과정이 이제 이 공간에서 이루어지는데 방문자가 필요한 재료를 찾아서 라이브러리에서 가져가 작업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라이브러리라는 거는 뭐 우리가 흔히 이제 뭐 도서관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밀집되어 있잖아요. 뭐 물건이 굉장히 많이 진열되어 있는 그런 이제 공간을 우리가 라이브러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꼭 물리적 공간뿐만이 아니라 가상의 그런 온라인 공간도 라이브러리 공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굉장히 많은 그런 컨텐츠 안에서 내가 셀렉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작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물건을 가져다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업사이클링 할 만한 재료들이 있겠죠. 네, 그리고 다음은 디자인 프로세스 두 번째인데요. 여기는 위상 기하학이라는 컨셉을 통해서 만든 공간이 먼저 경계를 이제 연결을 하는 거예요. 계단을 통해서 경계를 연결을 하고 원래 계단의 천장과 바닥면의 연결로 인해서 경계가 이제 무너졌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계속 이게 메인 컨셉이 순환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순환되게끔 만들어주는 거고 또 이제 위상하게 불변, 온 우주 뭐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뭐 일단은 위상학적으로 이제 동일한 것들을 얘기를 해주는데 연속적인 우리 이런 공간에서 형태가 좀 달라졌죠. 어떻게 보면 좀 슬로프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게 달라졌지만 본질적인 부피는 동일하다. 그래서 뭐 업사이클링에 대한 이제 창작 활동 이제 결과물들을 나중에 이제 판매까지 하는 기존의 그런 게 재활용 뭐 페트병이나 뭐 아주 값싼 그런 이제 쓰레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할지라도 또 다른 물건으로 재탄생됐을 때 그게 동등한 불변의 효과를 갖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나중에 홍보나 전시 공간으로도 진열이 되고 그런 내용을 수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냥 디자인 3D만 우리가 보면은 그냥 자칫 지나칠 수 있는 것들을 굉장히 이제 디자인 컨셉이랑 같이 좀 보면서 알게 되면 더 재밌는 공간. 다음 장은요, 플로어 플랜 공간인데요.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1층부터 2층, 2.5층이라는 곳이 있죠. 네, 2.5층 그리고 3층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층 같은 경우에 도면을 보면은 X자로 우리가 이루어져 있는데 이쪽은 2.5층에서 바닥면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바닥면이 없고 이 부분이 텅 빈 오픈된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층에서 봤을 때 천정부가 굉장히 뚫려 있는 그런 이제 구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2.5층은 6, 7 부분만 바닥이 있는 건데요. 6은 재료 라이브러리 그리고 장비실만 있고 그리고 3층으로 올라오면은 3층은 바닥면이 다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2.5층에서 우측의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면 이렇게 순환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또 위로 올라오는 그런 구조고 매 층마다 뭐 어떤 바닥 면적이 꼭 있지 않아도 충분히 이제 디자인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자 한 거죠. 자, 그래서 지휘 공간 이제 보시면 완성된 업사이클링 결과물들을 직접 보고 이용할 수 있는 체험 공간이다. 어떤 제품들이 이제 나오고 요즘은 뭐 인테리어 마감재도 그 업사이클링을 한 그런 재료로 산업재료로 이제 만들어서 기업 브랜드 홍보 역할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 재료들 여러분들 이제 트렌드에 맞게 많이 찾아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장인데요. 퍼니처 디자인입니다. 여기도 컨셉이 이제 순환이에요. 그래서 유기적인 곡선을 대표적으로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자연스러운 흐름이 부드럽게 연결되도록 가구도 붙박이성으로 디자인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가구 같은 경우도 그 공간에 맞도록 설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집기, 의자, 테이블 뭐 이런 거 아닌 가구들 특히 지금처럼 이제 로비 공간에 전체적인 컨셉이랑 동일하게 가야 되는 그런 컨셉의 디자인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충분히 좀 디자인하면 굉장히 여기 공간은요 테이블이 같이 있는 어떻게 보면 사이드 테이블이 있는 그런 이제 가구다 벤치 라운드 벤치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는 바닥에 붙박이가 된 형태예요. 그래서 사이즈까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간단하게 티타임 할 수 있는 커피를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져 있어서 프로젝트를 조금 더 완성도 있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프로젝트 자, 보시면요. 자, 다음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백그라운드와 디자인 퍼포스 보시면은 아래쪽에 글만 있고요. 3D를 또 임팩트 있게 굉장히 큰 사이즈로 이렇게 수록을 했어요. 그래서 뭐 파워포인트 여러분들 구성을 할 때 파워포인트에서는 약간
약간 이제 되게 초반에 3D 결과물을 이미지로 수록을 할 예정이면은 약간 그 오퍼서티 불투명도를 낮춰서 한번 보여주고 나중에 제대로 한번 보여주는 게 좋고요. 네, 이렇게 전시 판넬 보드 만들 때는 처음에 이렇게 임팩트 있게 제목이랑 같이 와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자, 여기는 공유하다, 공예하다 라는 동사가 두 개가 있는 을지로 공유, 공예, 공방 계획, 공유, 공유, 공예, 공방 뭐 그런 거죠. 이 단어 세 개로 대략적으로 무엇을 하는 공간이구나 이렇게 연상을 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참여, 경험, 소통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디자인에 많이 이제 적용이 되는 그런 트렌드인데 일단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경험하고 공예의 영역이 좀 넓어지는 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현대에서 쓰이지 않던 재료를 혼합해서 새로운 형태로 공예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들을 좀 만든 그런 이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공예품 하면은 그 범위가 굉장히 좀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 공방을 이제 가지고 나서 공예를 이제 공예 활동을 작업 활동을 하는 작가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작가들이 이제 소득이 조금 일정치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작업 공간을 이제 제공해서 좀 금전적인 부담감을 덜어주는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창작소 라는 이름으로도 현재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그런 공간에서 창작 입주 뭐 이렇게 해서 뭐 1년 뭐 이렇게 단위로 2년 이렇게 단위로 입주를 해서 거기서 창작 활동을 하는 그런 공간들이 있어요. 우리는 뭐 실내 디자인 쪽이어서 그쪽 관련돼서 그 정보가 많이 없지만 뭐 가구 디자이너라든지 제품 디자이너 그리고 이제 보석류 같은 것들 디자인하는 그 작가들은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각자 뭐 작가들이 만남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판매도 할 수 있는 프리마켓을 대중화하기 위한 그런 공예 시장을 넓히는 그런 목적이 있는 공간을 타겟으로 잡은 거죠. 자, 보시면 컨셉. 컨셉은 이제 통섭이에요. 통섭. 서로 다른 것을 한데 묶어서 새로운 것을 잡는다. 그래서 꼭 컨셉의 아이디어 스케치 부분은 어떻게 별자리를 좀 이렇게 연상할 수 있는 그런 컨셉. 근데 이 그 모양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결국은 이제 공간 디자인, 건축물까지 가는 어떤 이제 출발점이 되는 스케치라고 보시면 결국은 이제 컨셉은요, 유리, 목재, 금속,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재료들을 조합한다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새로운 공예가 이제 생겨나듯이 홍섭을 통해서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작가들 공유할 수 있는 공예 영역을 형성할 수 있는 코워킹 스페이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공유 공간이죠. 보면은 코워킹 한다. 그래서 을지로를 사이트로 잡았는데요. 이 사례는 좀 맵이 좀 없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 실제 을지로 사진을 저렇게 이제 수록을 해줬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골목 문화가 활성화된 곳이고 이전부터 중장년층이 자리를 이제 잡고 현재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는 곳을 이렇게 타깃으로 잡았고요. 여기에는 이렇게 다양한 재료들을 또 실질적으로 많이 판매를 해요. 그래서 젊은 작가들도 재료를 구입하러 가죠. 그래서 이제 개인 작업에 어려움을 느끼는 공예가들이 여기에 한데 모여서 같이 작업을 하고 체험을 하고 그런 공간을 타겟으로 잡았다라고. 네, 매스 프로세스 한번 보시면요. 자, 비물질성과 무작위적 동선 두 개의 컨셉으로 진행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비물질성이라는 건 물질이 아닌 것 얘기하죠. 그래서 뭐 우리가 뭐 굉장히 투명성이 있는 유리라든지 공기, 빛, 뭐 수공간 뭐 이런 것들도 다 비물질성 공간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우리가 그 산업재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이제 실제 물리적인 물질이 어떤 물질이다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은 비물질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이제 메스에서 수직적 공간 추가로 무게감을 제거했다. 그래서 어떤 덩어리가 이제 조금 더 가볍게 건축물로서 변형을 위한 그런 무게감이 있는 부분을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역방향의 기둥으로 탈 안정화. 네.
뭐 보면은 기둥을 이제 역방향으로 둬서 안정화를 탈했다. 오히려 이제 좀 불안하게 만들었다. 디자인을 의도한 거죠. 그래서 역방향의 기둥이 약간 이제 V자 형태의 기둥 좀 보이시나요? 조그만 거?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디자인의 의도다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무작위적 동선을 보면은 다양한 방향의 입구를 생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메인 엔트런스가 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이제 들어올 수 있게 자연스럽게 이 공간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길을 그냥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도 길을 잃은 것처럼 마치 이렇게 이 공간에 진입할 수가 있다. 그런 것들을 우연에 의한 것들처럼 이렇게 연출을 한 거죠. 자, 그리고 램프로 인한 수직적 동선을 추가했어요. 의도한, 그러니까 본인이 의도해서 수직적으로 동선, 뭐 계단 부분이 되겠죠. 자, 그리고 수평적 동선을 추가해서 수직적 동선을 더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말들을 만드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여러분 보다 보면은 내 디자인도 어떻게 말을 만들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게 돼요. 다음 장 볼까요? 자, 그래서 디자인 프로세스는요, 리좀의 단편적 구조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리좀은요, 실제 식물을 가리키는 식물학에서 온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식물에서 줄기라든지 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땅속으로 뻗어 나가는 땅속 줄기 식물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철학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철학 용어로 대표되는데 디자인에서도 그 어떤 컨셉을 이제 만들 때 자유롭고 좀 유동적이고 뭐 잠재성이 있고 이런 컨셉을 얘기할 때 리좀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런 형태가 난 좀 관심이 있다. 그러면 리좀을 추가적으로 좀 검색을 해서 그래서 인테리어에 어떻게 적용했는지 그런 사례를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가 이렇게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이게 나중에 파편화돼서 입체화된 게 파편화해서 집기로 뭐 로비 같은 데 활용이 된 거죠. 좀 재밌는 그런 이제 디자인 프로세스고요. 그리고 플로어 플랜 보면은 총 3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평면도도 좀 재밌게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평면도 표현하는 방법 계속적으로 좀 비슷하게 계속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들 확인을 해보시고요. 3D에서도 굉장히 좀 을지로가 사실은 이렇게 많이 컬러풀하게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닌 지금 거기를 이제 타겟으로 잡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의 이제 색채인 부분에도 굉장히 이제 모노톤화 시켰어요. 그리고 아까 탈안정화된다는 이 기둥, 역방향, 오히려 역방향으로 기둥을 이제 둬서 오히려 디자인 의도한 것이 다 여기 녹아내리게 했고, 계단도 어떻게 보면 메스가 스탠드형이 있고 사람이 직접 왔다 갔다 메인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예, 그래서 진입이 좀 굉장히 유용하게끔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퍼스펙티브 여러 컷들이 있는데요. 한번 쭉 여러분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층은 유리 공방, 그다음에 목재 공방이 있고요. 2층은 금속 공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유리나 금속이나 목공인지에 따라서 인테리어 컨셉도 그 재료도 조금씩 다르게 변화를 줘서 인테리어 컨셉에 맞게끔 렌더링을 다르게 이제 만든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 그리고 1층에는 프리마켓이랑 전시 공간이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판매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일반 소비자들을 이제 위한 이제 공간인 거고요. 3층은 작가 공유 공간이에요. 그래서 작가의 개인전을 하게 되면은 작가 개인 작품을 어떤 이제 전시를 통해서 교류를 한다거나 그리고 뭐 우리가 혼자 작업을 좀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퍼니처 컨셉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가구도 이제 따로 디자인을 한 경우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스토리텔링은 흐름을 공유하다. 그러니까 리좀이라는 게 무작위적인 연결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굉장히 불규칙하고 유기적이고 우리가 식물 뿌리, 나뭇잎의 그 줄기 같은 것들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런 다양한 영역의 공예가들을 좀 자유롭게 만든다. 그리고 뭐 휴식 공간에서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을 원형 배치로 이제 푸른 경우에요. 그래서 퍼스펙티브 보시면 직접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여기 보면 좀 전시 공간에
여기 앉아서 원하는 곳에 앉아서 아이디어를 얻는 시간도 필요하고 스스로 좀 생각할 수 있는 필요 공간을 이제 여기 제공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런 공간에는 너무 이렇게 경직된 그런 가구가 있지 않고 좀 자유롭게 표현된 가구가 있겠죠. 인면 표현과 3D 그리고 공간에 적용한 컷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이 공간의 메인이 되는 3D와 엘리베이션. 엘리베이션도요. 자, 이렇게 전체 그냥 섹션으로 놓고 양 끝에 어떤 우드, 트리를 배치를 하고 아래쪽에 회색 그라데이션을 좀 배치를 하면은 그냥 내가 엘리베이션만 배치를 한 것보다 훨씬 더 부각시키는 그런 장점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엘리베이션 표현할 때, 파사드 표현할 때 꼭 뒷배경이나 바닥에 어떤 경계선을 꼭 만들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래서 자, 가운데 기둥이 이제 중정 부분을 나타나는 건데요. 이 모든 공간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1층부터 2층, 3층부터 다 통합적으로 이루어진 이 공간을 통해서 공간에 어떻게 보면은 작가들의 작업을 이렇게 뭐 이렇게 슬로프처럼 올라가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재밌는 그런 이제 디자인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우리 1차 시 잘 봤고요. 2차 시에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